그럼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도 두 달 동안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두 달 동안 외교부는 외교부가 아니죠.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민간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순한 문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면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려를 하겠죠. 핵 확장 억제 강화가 좀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보면 반미 인사들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할 때 어떤 거는 시간으로 어떤 거는 날로 뒤죽박죽 해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장관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PPT 띄워주세요. 그 원자료 기술 유출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를 지금 들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미 측이 해명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외교부 지금 두 달 동안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미 에너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 그럼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도 두 달 동안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두 달 동안 외교부는 외교부가 아니죠.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내부 관리 비밀 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어쨌든 것이 저게 당연합니다.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일탈, 기술 유출이 저 배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국가가 지정되지. 안 그러면 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왜 않습니다.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통상할 때도 미국이 불공정 무역국가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공정 민간국가가 무역국가이기 뭡니까, 때문에 그런 게 장관님?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관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나라 법에 그렇게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래서 민간국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교부 장관님이 잘 제가 아실 모르는 거 텐데 어떻게 의원님이 보십시오. 설명하셨습니까? 민간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순한 문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비핵 미 에너지부의 리스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민감 또는 기타 지정 그래서 국가 지금 리스트입니다. 핵 비확산 국가로 분류가 되어야 이 목록에 올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비확산이 아니고 그것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리스트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3년 4월 김태효 안보실장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한다. 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당대표 시절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 막을 최선의 방도는 핵이다. 2024년 6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한 목소리로 독자 핵무장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나경원 의원까지 올 1월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국회에 나와서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아니다 이런 발언하셨죠.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플랜 B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정부의 국내 책임이라는 윤석열 원론적 답변 관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들이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미측에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 미국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조태열 외통부 장관. 이번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대로 이재명 대표가 친중체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겁니까? 저는 미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점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자,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나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원자력의 기술
기술 유출 문제다. 산업 스파이 관계인데 동맹국가 간에 산업 스파이가 존재합니까? 일부 부주의라든가 일탈행위 같은 건 개인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학 연설, 김용현 국방장관, 신원식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원자력 문제의 기술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외교부, 대통령, 외교안보실, 국정원의 책임이 크잖아. 이것을 갖다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그렇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도 이재명 대표가 프로 차이나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무장론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제 조셉 윤 그러면 대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부인했고요. 산업 스파이냐고요.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라든지 뭐 산업스파이라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치기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글쎄 생각합니다. 기술 보안 유지 문제라고 하고 주한 미국 조셉 윤 대사도 본국이나 주재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니요,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한 그렇지만은 말씀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그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 뭐 추정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인되지 않았네요. 네, 그 박은정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조금 죄송한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뭘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합니까? 알았어요. 장관님, 네. 보통 우리가 핵무기 그러면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 4가지가 있어야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핵물질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조사받고 제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전에 딱 한번 네, 한번 있었죠. NPT 우리 가입국가잖아요. NPT를 탈퇴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핵물질 재처리 과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 규정에 위반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농축은 기존 협정 체제 내에서도 할 길이 그렇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 4가지 이거를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핵물질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반돼서 그것을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생산해내거나 그러면 바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게 돼 있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NPT를 탈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면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려를 하겠죠. 핵 확장 억제 강화가 좀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보면 반미 인사들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미국이 이번에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둘 다 관계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그 관계기관과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입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법사위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이
이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요.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8조 수사상 재판상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서울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할 때 어떤 거는 시간으로 어떤 거는 날로 뒤죽박죽 해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을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의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뭐라고 돼 있냐?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 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외교, 대북 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성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 장이. 따라서 이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라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이거는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명태균 씨는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턴가 검찰, 경찰이든 공수처 등 사건만 나면 나서가지고 수사에 관여하고 감나라 배나라하고 지휘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법사위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아마 그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3분 내로 해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회 증인 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십 년 전 대북송금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데도 국정조사 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의 관계, 더욱 분노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김영한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한 탄원서 같은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가 알기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든 증언을 할 생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또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윤석열 정권은 한 달 안에 망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비상계엄과 연관성은 없는지 혹시 명태균이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원인이었던 트리거는 아니었는지 또한 명태균 씨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인편을 통해서 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명태균 씨 말과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장외 언론을 통한 공방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은 그 자체가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국회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침묵으로 그냥 계시면 침묵 반대면 그냥 하려고 했더니 꼭 표결을 해야